네, 이번 시간에는 핵심 역량 보고서 성공 사례로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대전대학교에 있는 친구인데 사무스틸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의 매출 그 당시에 뭐 2012년도니까 10년 전에 매출 1조 되는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2명의 사람은 이미 전산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경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과 지금 여기 있는 이 신입사원이 셋이 면접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들어갔는데 면접관님은 대표이사, 회장님, 이사님 이렇게 세 분이 보는데 회장님께서는 면접하시면서 이 친구의 경력자 두 사람은 입만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이 친구는 이 핵심 역량 보고서를 가져가서 면접 때 드리고 나니 회장님께서는 이 친구의 이 신입사원의 친구의 핵심 역량 보고서 차별화 입사 지원서만 꼼꼼히 읽어보고 유독 이 신입사원한테만 대전대학교 이 학생한테만 질문하더라는 얘기예요. 언제? 10년 전에. 그렇다면 지금은 어땠을까요? 더 활성화됐죠. 그런데 지금은 더 활성화됐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냐? 이걸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 없다 이거예요. 또한 10대 과제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 앞에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핵심 10대 10문제 10대 과제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 저는 10대 과제 중 작성했던 5번의 답변을 생각하면서 말하였고 5번이 뭡니까? 도전했던 사례, 성취감을 느꼈던 사례를 생각하면서 말하였고 마지막 하고 싶은 질문에는 10번 끝으로 하고 싶은 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번의 항목을 통해 미리 생각해 놓았기에 쉽게 답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차별화 핵심 역량 보고서와 핵심 10문제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 1인 1사 지원을 목표로 하루에 한 회사씩을 지원하는 목표로 산업은행 농협, 중앙회 지역 농협, 일진 글로벌, 사무만 서류 합격했다. 40군데 정도 서류가 탈락하였지만 그러나 뭐예요? 은행, 농협 이런 데 봐요. 사무, 현대그룹 서류가 합격을 했다 말이에요. 최종 합격돼서 사무에 입사를 하고 산업은행과 농협은 틈틈이 준비를 하면서 계속 성공 취업을 위한 도전을 하려고 한다. 지금 뭐 다 서류 합격했으니까. 근데 제일 먼저 지금 사무가 합격이 됐죠. 그리고 사무 면접을 준비하려고 만든 사무 차별화 이력서 서류 합격된 이력서를 보내준다. 그러나 산업은행 거는 떨어질 것 같다 저장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뭐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좌우지간 이렇게 훌륭한 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가 나중에 30일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왜 그때 한창 교육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신입사원 교육이 시작되었다. 와서 보니 1조, 그 사무에 지금 먼저 들어간 거죠. 왜? 농협, 어떻게 했어요? 산업은행,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일진글로벌. 5군데 합격이 됐는데, 일단은 먼저 입사를 하라고 하니까 사무에 먼저 가서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회사라고 말씀하셨다. 동기도 12명 되었다. 그런데 경영지원 직군에는 저밖에 없었다. 이 친구, 대전대학교 이 친구밖에 없었다. 인사 담당자님께서 여쭤보니 회장님과 대표이사님 차별화가 좋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지원자가 뽑혔다고 하더라.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십시오. 왜 핵심 10문제, 핵심 역량 보고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왜 현대그룹에 지금 입사하고 있는 사람의 여러분들은 성공 후기를 보고 계십니다. 사무에서 날개를 펼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홈페이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중요 활동 이런 걸 하여튼 화면을 옮겨서 화면을 놓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참 잘 만들어놓은 겁니다. 저것까지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앞에 여러 사람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나는 저걸 벤치마킹 해야지 하면서 이 친구가 응용을 한 거예요. 누구 소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본인에 대해서, 누구 소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취미 특기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양식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항목을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AB 사무인, 누구, 그러면서 주소까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경력. 그래서 여러 가지 자격증, 이제 이렇게 따서 수료증, 많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뭐예요? 성적 말고는 뭐예요? 정보 처리 말고는 그냥 다 온라인에서 쉽게 딸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생산성본부, 능률협회, 상공회소 이런 데서 보면 온라인으로다가 원격 교육으로다가 수료하는 거 많다. 그걸 갖다가 해서 이렇게 놓으면 참
열심히 한 것 같이 보인다. 왜? 다른 사람들은 저걸 모르니까. 그리고 성장 과정 어떻게 했어요? 생각 속의 걱정은 움직이면 사라진다. 그러면서 이 글을 쭉 썼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헤드라인 타이틀을 안 넣어준 게 조금 아쉬워요. 여기 이 부분은 성장 과정은. 그러면서 성격의 장단점, 큰 사람은 작은 일 처리라도 깔끔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조금 밑에도 한 두세 개 정도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요. 여기도 큰 타이틀, 큰 헤드라인 타이틀, 생각 속의 걱정을 움직이면서 하는데 이걸 하나만 넣었는데 좀 아쉽다. 밑에도 한 두세 개 정도 소 타이틀을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잘 썼습니다. 열심히 쓰려고 노력을 했던, 고민했던. 근데 맨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써와요. 근데 나중에 계속 정리하고 수정하고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핵심 단어로다가 눈에 탁탁 들어오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굵은 글씨체로다가 표현을 해줬다. 교회 활동, 자신감과 커뮤니케이션은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다 하면서 또 이렇게 내용을 해줬는데 하여튼 자꾸 이 친구 거를 보면서 큰 타이틀, 큰 헤드라인 타이틀 말고 소 타이틀도 중간에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동기,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열린 마음. 앞에 있는 거 친구들 이런 말을 많이 썼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열정을 가지고 전문성을 위해 노력하며 열린 마음으로 사고합니다. 앞에 KT나 롯데백화점 그 친구들 거를 좀 응용을 했죠. 뭐 어때요? 그거 벤치마킹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참 너무 잘한 건데 저는 사무의 책받침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삼행시를 져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무가 성장하는데 받쳐주며 실패에도 침묵하지 않고 개선하여 발전해 나가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책받침을 가지고 했어요. 다른 데서 뭘 했어요? 뭐 소나기도 있었고요. 그죠? 엄친아도 있었고요. 333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보면서 여기서 이 친구는 책받침이라는 걸 가지고 저는 사무의 책받침이 되겠습니다. 대타이틀을 주고 소 타이틀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무가 성장대 받쳐주며 실패도 침묵하지 않고 너무 잘 만든. 앞에 보시면 대타이틀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대타이틀을 만들고 책임감이라는 걸 삼행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너무 잘 만든 사례입니다. 내 표지를 이런 식으로만 만든다면 그런 친구들은 서류가 100% 합격할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음 프로젝트 교수님의 거주로 팀장을 맡아 대학생 지역 우수기업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증거 자료, 사진까지 붙이면서 프로젝트 한 것을 어필을 했습니다. 또 인턴, 그 다음에 인터넷 하면서의 사진, 그 다음에 수료증,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요 옆에 이런 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요거 지운 거는 본인의 이름이에요. 뭐 누구누구 소개, 누구누구 활동, 누구누구 활동, 누구누구 PR, 누구누구 활동 이런 식으로 요거 본인의 핸드폰 번호 이런 식으로 다 본인 거를 갖다가 넣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이 친구가 증거 자료 왜? 그냥 뭐 인턴 했다. 그냥 한 줄로 다 뭐 했다. 의미 없어요. 증거와 정말 나 이렇게 했다. 사진과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나 뭘 배우고 뭘 들었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가 GTS 동아리 일원으로서 기업 분석, 창의 제안, 경진대에 참가를 했고 참가를 위해 기업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했고 발전 방향을 고민했다. 상당히 잘했죠. 상당히 잘했는데 뭐 여기 사진이 있으니까 본인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진이 있으니까 뭐예요? 진짜네, 정말이네 느낌이 가죠. 믿을 수 있는 느낌이 간다. 그리고 시그마, GB 프로젝트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그 증거 자료까지 만들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업데이트 개선 방향으로 다 제안했죠. 현재 사무 홈페이지 커뮤니티 항목들을 봤더니 이렇더라. 이게 1년이 되도록 업데이트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런 거를 좀 개선하면 어떠니? 신입사원으로서 뭐예요? 이렇게 제안한다는 거는 그 회사에 대한 관심이에요. 입사하고 싶은 열정이에요. 그래서 개선하는 것을 찾아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걸 보면서 우리 회장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홈페이지 이렇게 1년 동안 업데이트가 안 됐어? 그런데 신입사원이 이렇게 가져와서 얘기를 해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도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 핵심 역량 보고서에서도
마지막 인사말을 넣어줘도 좋아요. 나를 강인하게 어필시켜줄 수 있는 말. 2013년 사무의 신형 엔진이 되겠다. 사무에서 날개를 펼치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써서 정말 입사하고 싶은 열의와 혼을 가지고 얘기한 너무 잘 만든 사례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 앞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인데 이 친구도 하나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취업은 100패를 해도 1승만 하면 그만의 말을 실감한다. 지금까지 신검에서 떨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고 서류를 9월 초에 제출했으니 서류 제출부터 합격까지 석 달이나 걸렸다. 언제? 2학기 때 시작하자마자 하나그룹 공채에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스펙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차별화 이력서, 핵심 역량 보고서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야구선수 최진환과 응원단장과 사진을 찍었던 것이 차별화 이력서에 도움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왜 그냥 나오는가요? 내가 그 관심 있는 그룹이다. 그러면 그 회사에 SK면 SK, 하나면 하나. 거기 가서 단장이라든가 선수들하고 사진 찍은 거 이것도 이런데 핵심 역량 보고서에 쓸 수가 있죠. 근데 왜 그런 사진을 안 남기냐? 이런 핵심 역량 보고서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사진 찍으면 뭐해? 저런 데 가서 써먹을 거를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는 1, 2학년 때 이런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사진을 참 많이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보면 이런 데 사진을 많이 올리죠. 그 4년 동안에 있었던 증거 자료 사진을. 그래서 이 친구가 차별화 이력서를 보고 첫 질문이 하나 이글스가 왜 자꾸 꼴찌를 하는지를 여쭤보시기도 했다. 왜? 최진행 선수하고 응원단장하고 같이 사진 찍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2차 임원 면접에서 사장님께서 면접을 마치고 사장님께서 면접을 마치시고 만약에 나중에 입사해서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안 하면 알아서 해? 라고 농담까지 하셨다. 임원 면접에서 사장님이 나가시면서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안 하면 알아서 해? 뭐예요? 너 합격 이런 사장님이 그런 말 아니 하나그룹의 사장님이 면접 끝나고 나가면서 너 만약에 나중에 입사해서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안 하면 알아서 해? 뭐예요? 너 합격이야.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 봤나요? 얼마나 이 핵심 역량 보고서가 사장님한테 감동을 줬으면 사장님이 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차별화 이력서를 4차례 정도 사용해 봤는데 차별화 이력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제가 지금껏 준비했던 것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맞춤 질문을 유도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핵심 역량 보고서를 가지고 가면 여기에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구에서 하는 스트라이크 존을 설정해 준 거예요. 나 이거 이렇게 많이 준비해와서 여기서 질문해봐. 면접관님 여기서 질문하세요. 엉뚱한 데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가져간 사람은 뭐예요? 중구난방으로 뭐 언론에 신문에 나왔던 거 뭐 상식 이런저런 상식 막 질문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런 걸 가져가다 보니까 면접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핵심 역량 보고에서만 읽어보고 관심이 여기서 많아. 재밌어. 그리고 여기에서 사진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다 준비해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맞춤형 질문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맞춤형 답변이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게 왜 면접에 또 가지고 가야 되는지 나중에 이제 면접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만들어 가면 면접에서는 거의 여기서만 질문을 해요. 의외로. 딴 데 질문 안 합니다. 그리고 요거 플러스 핵심 역량 보고서예요. 핵심 10문제. 이 두 가지에서만 거의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사례 여러분들 여태까지 많이 보셨지만 앞으로도 좀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만은 다 여기서 질문이 나오더라.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핵심 10문제, 핵심 역량 보고서, 성경책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맞춤 질문하는데 유도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예비 소집날 갔더니 인사과장님께서 제 복사 자료를 사장님께서 복사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라고 했다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그룹입니다. 근데 전 때 강의 들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얘 지금 한 명이에요. 이렇게 핵심 역량 보고서 가져가고 감동을 준 사람이 얘 한 명이다 보니까 사장님이 인사 담당자한테 주고 직원들한테 나눠주라고 했다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강의 듣고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의외로 없습니다. 제 이 강의들은 보통 한 20시간, 30시간 전때 강의 들은 친구들은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해요. 한두 시간, 제가 어느 대학교 가면 2시간 갖고 이거 살짝 얘기해주고 말아요. 모두 응용을 못 하더라고요.
하지만 1차 면접과 2차 면접의 자료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쓰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좌우지간 하여튼 인사까지 이 전 직원들한테 이 친구는 뭐예요? 입사하기 전에 전 직원들이 이 친구를 알고 있었죠. 왜? 사장님이 이거 복사 수출했을까? 야, 이런 애가 들어와? 대단하네? 얘는 뭐야? 들어가갖고 안녕하세요. 저 신입사원 누구입니다 하기 전에 이미 전 직원들이 얘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어때요? 사장님이 이만큼 찍어서 얘를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바로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승진하는 친구들입니다. 왜? 사장님이 찍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에 갔더니 1차 신입사원 교육 대상자가 180명인데 지방사립대 출신은 3명이더라. 대전대 1명, 영남대 1명, 동아대 1명. 지방사립대 3명이더라. 180명 중에.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대전대 이 무토익이 들어갑니다. 스펙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토익은 있습니다만은 그리 높지가 않아요. 그러나 왜 이 지방대 3명의 대전대학교 학생이 이렇게 당당하게 180명 속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 하나의 뼈를 묻고 싶은 누구를 소개합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나의 소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역사항, 취미특기. 왜? 앞에 있는 현대 사무 들어간 친구하고 폼이 비슷하죠. 그러면서 시립 물건에 클릭하세요. 그러면서 누구를 클릭하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을 만들었고요. 그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본인의 성명부터 취미특기까지. 메뉴 검색, 포기를 모르는 남자 누구 그러면서 강인한 것을 등산하는 것을 보여준 사진을 찍어서 해줬고요. 암벽 타기도 해줬고요. 인공 암벽 등반을 사진을 찍어서 해줬고요. 그리고 사람 냄새나는 휴머니스트 하면서 이런 식으로 최진행 선수하고도 사진 찍고 응원단장하고도 사진 찍고 하면서 이제 그 하나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 소개, 활동사항,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글로벌지 누구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향한 열정, 표창장 누구, 그리고 장관이 인정한 모범 어린이, 초등학교 때 상 받은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성실한 신입사원이 되겠다. 요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사장님이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열정, 창의력, 창의인, 혁신인, 윤리인, 개성인, 학습인이 되겠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드림파마, 최고의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본인의 스펙이 없으면 이런 다른 열정이라도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하나의 인재상에 맞춰볼 때 자신이 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기술하라. 우리 회사가 당신을 왜 뽑아야 되니? 왜 회사가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기술하라. 뭐예요? 핵심 9번. 당신을 채용해야 된 이유를 설명하라 이거예요. 어디에 맞춰서? 인재상에 맞춰서. 그 채용해야 된 이유. 그걸 인재상, 9번 우리 만들어놨잖아요. 핵심 9번. 그걸 가지고 인재상에 약간만 해서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도전의 가치를 아는 청춘. 참 잘 만들었어요. 글 한번 보세요. 글. 국제적 감각과 능력. 그러면서 이런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 요 내용. 그러면서 신의, 장관이 인정한 모범 학생. 도전, 국제적인 감각과 능력, 신의. 3개 타이틀 잘 줬고요. 그 내용도 보면 핵심 위주로 참 잘 만들어서 그 핵심 내용을 넣어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다 읽어보세요. 제 오늘 강의 듣는 이 친구들은 이런 내용을 전부 읽어보세요. 저런 형태로 엑기스 위주로 썼구나. 그리고 성장 과정 뭐예요? 핵심 2번이죠. 성공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는 자에게 허락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썼고요. 자신의 특기는 무엇이고 향후 보완해야 될 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예요? 성격의 장단점, 개인의 장점, 강점, 핵심 2번이죠. 핵심 2번 갖고 쓰면 되고요. 사람 냄새나는 휴머니스트, 소통의 달인, 부족한 카리스마 쓴 부드러움으로 보완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용을 썼는데 상당히 잘 썼습니다. 정말 그 엑기스 위주로 썼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 경험 및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뭐예요?
핵심 5번이죠. 핵심 5번. 핵심 5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그 핵심 역량 보고서에 우리 그 성공한 친구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핵심 10문제에서 다 나와요. 자기소개서가.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그룹에 지정된 그 자기소개서 내용을 지금 여기 해준 거죠. 카리스마가 부족한 리더를 따르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만들었고요. 면접관은 뭐예요? 헤드라인 타이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느낌을 받고 더 관심 있으면 밑에 걸 읽어본다. 근데 읽어봤다는 건 뭐예요? 좋다. 느낌이 좋다. 얘를 다시 만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을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회생활 및 연수 경험이 있다면 이에 대해 써라. 이것도 뭐예요? 성격의 장단점에서 강점, 장점. 그러니까 내가 아르바이트를 뭐 했다. 뭐 어떤 사회생활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뭘 배우고 느낀 거. 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 연수 경험을 써라. 뭘 연수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핵심 2번에서 뭘 했어요? 뭘 했다. 연수가 했다. 뭐 봉사활동했다.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배우고 느끼고 결과는 뭐였다. 이거를 핵심 2번에서 제가 만들어야 했죠. 그 양식까지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거를 갖고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뭐 갖다가 퍼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지원한 직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 직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뭐예요? 핵심 6번이에요. 핵심 6번인데 그걸 갖고 연구하는 뭐예요? 나는 이런 직무를 잘할 수 있어서 내가 이 회사에 와서 이런 직무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 난 이 직무를 잘할 수 있어서 지원했다. 그리고 이 직무를 통해서 나는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이게 다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 6번인데 이게 봐요. 그러니까 핵심 6번을 갖다가 말을 살짝 바꿔놓았더니 이 친구들이 하나그룹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핵심 6번 갖고 바로 되는 거예요. 3가지 무기를 품고 최고의 영업인이 되겠다? 왜냐면 여기 이 친구는 영업 파트로 지원하는 거니까 영업인으로서의 어떤 발전 방향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하면 되죠. 그렇게 핵심 6번이 이런 거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 친구는 앞에서 말한 대로 너무나 이런 부분을 참 잘 만들었다. 또 한 명 꼽아보겠습니다. 핵심 문제 중요성. 대전대학교 무토익인데 회계 파트에 입사를 하는데 앞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예. 근데 면접 갈 때마다 항상 면접관님께서 자기소개서 잘 써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 면접 갈 때마다 무토익인데 면접 갈 때마다 잘 써서 만나보고 싶었다고. 저하고 수업 시간에 핵심 숙제, 핵심 10문제 냈던 곳에서 계속 다듬어서 간단하게 저를 어필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 지금 핵심 10문제가 없으면 어때요? 이것저것 다 손댑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할게요. 핵심 10문제 만들어 놓고요. 그것만 수정하세요. 다른 거 수정하지 마세요. 핵심 10문제만 수정. 매일 읽고 조금 수정하고 또 읽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엑기스를 만들어 가세요. 이 친구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면접 갈 때마다 다 잘 써서 만나보고 싶었다고 하잖아요. 먼저 취업한 선배님들께서 핵심 10문제를 강조했는데 괜히 강조한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다. 핵심 10문제 강사님께 심어준 취업 의지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소개서를 보내줬는데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잘 써서 이거를 제가 인사팀장들한테 보여줬어요. 이게 대전대학교 누가 이렇게 썼다고. 이걸 학생이 쓴 거냐고. 너무 잘 썼다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은 다 칭찬했어요. 이거는 더 손댈 게 없다. 너무 완벽하다. 야, 저도 이렇게 쓰려면 잘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쓴 거예요. 왜? 핵심 10문제를 계속 그것만 수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했더니 엑기스만 나오는 헤드라인 타이틀을 잘 주라 그랬죠? 성장 과정. 누구야? 두 가지는 명심해라. 큰 타이틀, 그리고 소 타이틀로 뭐였어요? 아침형 인간이 되어라.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즐겨라. 내용을 보면 아주 잘 썼고요. 정말 이 성장 과정은 그냥 어느 업종이라도 이걸 그냥 그대로 갖다 놓고 말만 살짝 바꿔서 놓으면 이거 다 통과될 거예요, 아마. 왜? 너무 잘 쓴 거예요. 네. 성격 소개 및 성격의 장단점. 누구를 보며 사람들이 하는 말, 대타이틀을 주면서 소타이틀을 꼼꼼합니다. 집중력이 강합니다. 친절합니다. 정직하다는 장점, 거절을 잘못하는 단점. 5가지의 소타이틀을 줬는데 이 5가지는 뭐냐면 회계팀에 지원했잖아요. 회계팀의 경리인으로서 격리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성격이죠. 꼼꼼해야 돼요. 왜? 숫자니까. 집중력이 강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이게 회계 파트는 정직해야 되거든요. 거절을 잘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 5가지가 너무나 잘 만든 거예요. 성격의 소개를 그냥 한 게 아니라 내가 회계 업무를 지원하니 내가 회계하는 업무 성격과 나의 성격을 같이 장점으로 연결한 거예요. 정말 잘 만든 사례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모든 면접관들이 잘 만들었다라고 했을 거예요. 왜? 그리고 이 내용들을 안에 보면 아주 깔끔하게 핵심 위주로 만들어놨다. 왜? 매일매일 수정했으니까. 그래서 꼼꼼합니다. 이 소타이틀, 헤드라인 타이틀 너무나 잘 주는 사례다. 성격의 장단점에서 아주 제가 베스트 1로 꼽는 이러한 성격의 장단점의 그 소개서입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근데 이 5가지는 뭐예요? 솔직히 웬만한 업무는 다 이게 다 맞아요. 회사 업무에서 다 꼼꼼해야 되고 집중력이 강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근데 이게 회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이런 식으로 놓고 내용을 비슷하게 하면 아마 거의 다 합격할 거요. 성격의 장단점 다 1등을 할 거예요. 지원 동기, 회계를 향한 꿈과 열정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매력적인 학문 회계에 대한 관심과 열정, 경쟁력이든 뭐뭐 해서 뭐라고? 만약 영업 간데도 뭐예요? 매력적인 학문 마케팅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야, 영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 뭐 경쟁력 있는 뭐뭐 회사. 사실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잡과 관계돼서 말을 살짝 바꾸면 이게 지원 동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회계 업무, 내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원했던 게 아니라 내가 회계 업무를 위해서 난 이런 열정과 준비가 된 게 있었다를 갖다가 이 친구가 해놓은 거고요. 상당히 잘 썼다. 직무 활동, 오로지 회계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 돈과 관련된 업무의 중요성, 회계 업무에 대한 열정과 의지, 그러면서 회계 파트에서 내가 회계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회계 업무를 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잘 쓴 사례, 사회활동, 장시간의 아르바이트, 성실함을 증명합니다. 성실 아이콘 누구누구, 저는 성실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사회활동을 적었고요. 입사 후에 각오, 정말 잘 썼어요. 장래 포부죠. 뭐뭐 회사의 비용이 아닌 자산이 되겠다. 회계 파트니까. 그 회계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를 비용과 자산, 뭐 자산, 부채, 자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익과 비용 이런 용어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뭐뭐 회사에서의 목표 설정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었고 숫자는 남자친구 뭐뭐 회사의 자산 하면서 입사 후에 포부를 만들었는데 잘 만든 아주 열심히 만든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제가 이 친구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면접 갈 때마다 면접관들이 자기소개서 잘 써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 사실은 입사지원서를 갖다가 이 대전대학교 이 학생 거를 갖다가 어디에 오픈하면 웬만한 데 가면 다 1등 할 거예요. 이 서류는.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헤드라인 타이틀을 잘 줬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헤드라인 타이틀을 잘 줘라. 왜? 첫눈에 일로 간다. 첫눈이 헤드라인 타이틀로 간다. 대 타이틀, 그 다음에 소 타이틀로. 요거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이게 아침형 인간이 잘하려는 것보다는 즐겨라? 이게 뭐지? 그래서 읽어본단 말이죠. 그리고 뭐요? 성격 소개 및 성격 장단점, 회계 파트에 지원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내 성격이 내 이런 장점이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계돼서 지원 동기 너무너무 잘 썼고요. 또 직무활동, 입사 후 각오, 비용이 아닌 자산이 되겠다. 잘 썼는데 저는 제가 여기에 이 친구 거를 가지고 솔직히 마케팅, 영업, 총무, 인사 어느 파트에 가도 이 큰 틀을 놓고 내가 가고자 하는 작과 관계돼서 말만 살짝 바꾸면 그 직무와 관계된 걸 읽고 거기에 대해서 말만 살짝 바꾸면 나는 웬만한 서류는 다 통과된다고 봐요. 그 정도로 제가 봐도 너무 잘 쓴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핵심 10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핵심 10문제 있는 거 갖다가 써도 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자기소개서는 뭐예요? 그 회사에서 지정된 항목이죠. 근데 실적으로 뭐예요? 핵심 10문제에서 갖다가 퍼다 붙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친구는 직무 중심으로 너무나 잘 자기소개서를 썼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친구, 이 대전대학교 오늘 하나, 사무,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그 다음에 이 친구까지 이 세 명 거를 이 시간에 말씀드렸냐. 너무 잘 썼고, 그리고 대기업에 갈 수 있었다. 그렇게 스펙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자기소개서라든가 입사하고 싶은 열정 가지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회사에 취업한 좋은 사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사례 가지고 또 뵙겠습니다.